오늘 1부는 부동산의 여왕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함께 나눠보고 여왕의 투자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참 잡음이 많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아미사와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한 상담 받고 있는데요. 02-2077-6356번 기억해 주시고 비용 들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 쪽으로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집이 3개인데 네. 3주택인지 일단 궁금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풍무동, 목동 이렇게 둘 중 하나에 팔려고 하고 있는데 아, 김포시 풍무동 맞으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시골에 한 10평짜리 집이 있거든요. 아파트인가요, 주택인가요? 저도 이게 주택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확실히 아직은 전화드렸습니다. 모르시고요? 네네. 네네. 시청자님 혹시 그 지역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풍무동, 목동 이렇게 2개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주택은 지역이 어딜까요? 지금 시골 말씀드린 거요? 네네네. 충청남도 쪽이요. 충청남도 쪽에 가지고 계신 네네. 거예요? 10평 네. 내외로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이사님께 김포와 서울 중 아파트 어떤 거 매도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지역의 충청도에 있는 주택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풍무동의 어느 아파트일까요? 풍무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지금 53평에 살고 있고요. 아, 네. 네네. 그리고 네. 목동은 수산팰리스 지금 33평. 아, 수성팰리스 그 염창역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네. 목동 수산팰리스. 네. 네. 수산팰리스는 전세로 갖고 계신가요? 네네, 전세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일단 아까 처음에 살고 계시는 김포 쪽 보겠습니다. 이 풍무동의 프라임 아파트인데 이 네. 아파트 언제 사셨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4억 3천 줬는데 지금 3억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너무 속상해요, 이거 지금. 네.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지금 55평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입지를 보면 우리 김포 이제 풍무동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김포를 좀 크게 보면 여기 이제 고천이 있고 여기 이제 풍무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포 시가지로 보실 수 있고 위쪽으로 해서 이제 김포 신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네. 검단 신도시 이제 분양 지금 하고 있고 분양 예정인 곳이 이제 많은 곳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네. 이 풍무동 위쪽에 보면은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죠. 네네. 네, 그래서 요 지하철역 근처로 해서는 30평대가 4억에서 5억 정도, 이제 신축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 현대프라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검단 신도시랑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아파트는 17년 차예요. 네. 네, 그래서 꽤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축의 아파트랑 비교를 한다면은 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55평, 54평 요 정도 이제 되겠지만 신축의 30평대 아파트랑 비교를 하면은 요즘 신축들은 워낙에 구조가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속상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게 지금 검단 신도시에 워낙에 이제 물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의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계속 보유를 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이 김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족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직장들 사람들이 몰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마곡
마곡하고 이제 요쪽에 있는 이 상암 DMC에서 오는 그런 수요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자족 도시의 기능이 지금 아직은 없는 게 이제 김포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 주신 게 이제 목동에 있는 수산 팰리스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수산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이제 목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목동의 재건축에 그런 투자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 목동하고는 좀 지역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세대가 채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15년 차, 뭐 14년 차 됐을 텐데 사실 네네, 이제 맞아요. 뭐 재건축을 바라보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글쎄 이 아파트도 그렇게 막 꼭 갖고 계세요라고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아까 풍무동하고 요거 다 이제 매도하시고 그냥 똘똘한 네네. 한 채, 그리고 시골에 있는 집도 뭐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네. 3주택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근데 3주택이어서 불안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 많이 나갈까 봐 걱정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3주택이면은 주택수가 많아지면은 뭐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단 3주택이어서, 그러니까 다주택자여서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네. 양도소득세랑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세금을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취득세는 이미 다 취득을 하신 거고 무서운 건 이제 보유세죠. 왜냐하면 보유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양도세도 사실은 팔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거래세로서 일회성이고. 근데 이 보유세 중에는 재산세가 있고 그리고 종부세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9.13 대책 이후에 나온 것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다주택자일수록 이제 올리겠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무서워들 하시는데 사실 종부세는 이렇게 뭐 소위 이제 부동산 이제 좀 부자세라고 해서 다 종부세를 내시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일 때부터 내는 거고 하나만 갖고 계시는 거는 이제 9억 원 이상일 때부터 내는 건데 시가도 아니고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3주택이라 그랬는데 전부 다 한 명이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명의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가 나눠져 있다면 더더욱이 걱정 안 하셔도 될 상황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종부세는 인당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잘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3주택자라고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주택자라고 해서 뭐 크게 뭐 그럴 건 없겠지만 지금 수산 팰리스랑 제가 풍무동 요거 두 개 다 정리하시고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3주택자래도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오름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풍무동을 먼저 파시고 그리고 뭐 시골집 먼저 파시고 맨 마지막에 수산 팰리스를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정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상담 도와드렸는데 일단 이사님 생각에는 세 곳 다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네,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청자님 만나보고 있습니다. 시간에 조금 업ting 하지만 그래도 다음 시청자님 한 분 더 만나볼게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 용산구에 네. 네,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세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네, 요거를 현재 지금 다세대 주택 하나, 오피스텔 하나, 아파트 하나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네. 네, 그거를 또 아파트는 네. 장기 임대로 등록이 됐고, 네네.
그리고 다세대하고 오피스텔은 단기로 돼 있는데 네. 용산 개발이 늦어지면서 네. 요거를 장기 임대로 변경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아, 현재 이 단기로 등록되어 있는 2개를 장기로 전환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이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3개를 갖고 계신데 다세대 주택 네. 하나, 오피스텔 하나, 아파트 하나를 갖고 계신데 다 용산에 있다고 하셨어요. 네, 다 임대 등록해가지고 전세로 전부 다 주고 있거든요. 네, 1번하고 2번 다세대랑 오피스텔은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셨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죠? 네, 아파트도 처음에는 단기를 했다가 아, 네, 그 9.13 대책 이전에 세 가지 전부 다 9.13 이전에 다 등록을 했는데 그것도 9.13 이전에 장기로 변경을 했거든요, 아파트는. 9.13 대책 이전이요? 네, 예. 아, 네. 근데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임대 등록 기준이 아니라 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9.13 네. 대책 전에 계약을 하셨다면은 언제 바꾸셔도 그 전에 혜택을 받으시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요거를 여쭤볼게요. 이 다세대주택하고 오피스텔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8년 4월 이전에 하셨을까요? 네, 4월 이전에 했어요. 아, 2018년 4월 이전에 하셨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우리 2017년도 12월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 이 4월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2018년 4월 이후에 단기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전에 단기로 하셨다 그러시면은 전부 다 혜택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예. 네, 그런데 요거를 지금 용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장기로 바꿔야 되느냐, 요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단기로 네. 바꿨을 때 전에 18년 4월 1일 이전에 혜택이 있던 부분이 지금 바꾸면은 또 혜택이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네, 바꾸겠습니다. 네. 아, 바꾸겠다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2018년 4월 이전에 단기로 등록하셨을 때 좋은 점은, 그러니까 그 이후보다 더 이제 차이 나는 점이 뭐냐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였어요. 근데 그렇죠. 2018년 4월 이후에는 합산이 되는 걸로 바뀌었죠. 네, 예. 네네. 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했을 때 장특공제 부분에 있어서 2018년 4월 이후에 단기 같은 경우에는 요 혜택이 없어졌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급하게 뭐 등록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요 혜택, 종부세 혜택하고 장특공제 혜택을 다 받으시려면요. 이 네. 다세대 주택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단기의 의무 기간인 4년이 있는데 그 4년 말고 5년을 보유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5년 요 혜택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셔갖고 이제 등록을 하셨을 텐데 요 혜택을 받으시려면 5년은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3년이면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8년으로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고, 그럼 8년으로 옮겨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일단 재산세 혜택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장특공제 부분이 70%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단기에서 장기로 바꿨을 때 보유한 그 기간이 반밖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국세 부분은 반밖에 인정이 안 되고 지방세 부분은 이제 100%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꾸셔도 무리가 없어요. 네, 아, 시청자님. 그래요? 네. 네, 예. 네, 저희가 오늘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추후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로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네. 이사님과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이고요. 9호선 삼전역 도보 1분 이내에서 원룸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입니다. 매매금액 2억 7천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예상 실투자금 함께 보시죠. 전세 시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4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은 일단 이 초역세권에 약간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네, 여기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전역 바로 이제 초역세권의 잠실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전역도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이쪽은 삼전동, 여기가 이제 잠실동이 되겠는데요. 이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그 위쪽에 새마을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인 그런 지역이고요. 사실 이 삼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자체가 이 삼정역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교통이 이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지만 삼정역의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삼성역까지는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고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시작하는 종합운동장역 여기까지는 이제 한 정거장이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초역세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삼전역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삼전역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전역 중에서도 이 잠실동에 속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바로 위쪽으로 새마을시장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 새마을시장과 그리고 신천역 근처에 있는 그런 먹자골목을 통해서 이런 초소형 주택을 투자할 때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입지라는 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뭐 트리지움부터 해서 뭐 엘스, 리센츠와 같은 대장 아파트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삼정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사님, 이 송파구 잠실동에서 원룸 다세대 주택을 현재 주목을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건물 찾아볼 때 어떤 점을 조금 주목을 해볼지 이 부분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삼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혜를 이제 톡톡히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테일한로의 그런 업무 중심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이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5룸입니다. 그 거실과 그리고 방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1, 2인 가구들이 이 강남 중심부에 살고 싶지만 주거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좀 몰리는 그런 바로 그 형태가 분리형 원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1, 2인 가구들이 주목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풀옵션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옵션 형태로서 1, 2인 가구들이 편하게 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옵션도 확인을 해보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1분 초역세권의 이제 주택 한번 이사님께 시세는 어느 정도 현재 형성돼 있는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7천에서 한 3억 1천만 원 정도까지 그 지역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뭐 2억 7천 정도의 뭐 분리형 원룸을 찾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전세 부분도 이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세 활용하셔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테일한로의 업무 중심지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과 지역을 갖고 있는 곳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사님, 저희 예상 실투자금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전세를 활용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치면은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전세 시에 월세 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다음 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전세시 실투자금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를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보증금 제하시고 그리고 대출을 받으신다면 한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아미사의 무료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을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 비법이 공개됩니다. 9월 24일이고요. 장소는 삼성중앙역 영상빌딩입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아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